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농모법인의 고문으로 있는 김혜선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노무사님을 모시고 오늘 그 노동 데일리, 매일 노동 뉴스에 난 기사가 좀 눈에 띄는데요. 제목이 한 달 만에 잘린 헤어 디자이너, 대법원 노동자 맞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선 이 그 스토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예, 최근에 재밌는 그 대부분 판례가 나와서 그걸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 미용실에서 그 헤어 디자이너로 근무를 채용된 근로자입니다. 3개월 동안은 기본급 250만원씩 받고 일하고 3개월 이후부터는 자기가 미용한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40% 성과급을 받고 기본급 없는 그러한 근로 형태로 채용된 그 헤어 디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달 정도 사용한 이후에 이 미용실 원장이 이 근로자를 그 헤어 디자이너를 해고를 했습니다. 이 헤어 디자이너가 해고 예고 없이 해고했다 해가지고 해고 예고수당을 청구를 했는데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가지고 100만원의 그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잘못됐다. 이 헤어 디자이너는 근로자가 아니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퉜던 소송인데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이게 그 기본급을 받고 일했기 때문에 근로자다.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이 여기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도 이렇게 해고 됐을 경우에 이제 그 보상을 받는 그런 거죠? 예, 그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미용실에서 해고된 헤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주요 쟁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거, 그리고 헤어 디자이너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판단은 해야 하는 주요 쟁점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미용실이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고 하면은 당연히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가져가서 부당한 해고다, 또 자기 본인은 근로자다 이렇게 다툴 수 있지만은 이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만은 많은 부분이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차수당도 적용 제외되고, 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실제적으로 근무한 시간만 적용이 되고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일 8시간, 일주 40시간에 일하는 소정 근로, 이러한 법정 근로 시간 자체도 적용이 안 됩니다. 또 특히 이제 해고 부분에서 5인 이상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노동인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부당 해고가 될 경우는 같은 판결이 나겠네요. 예, 그래서 이 근로자도 그걸 알기 때문에 그래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게 바로 그 해고 예고 수당입니다. 해고 예고 수당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 전에 예고를 해야 되고, 예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현재 근데 현재 지금은 근로기준법 26조가 2019년 1월 15일부터는 최초 3개월까지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바로 2019년 1월 10일 날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법이 적용되기 전에 해고된 근로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헤어 디자이너가 근로자라고 하면은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지 되고, 만약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은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아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주요 쟁점인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런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어 디자이너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기서 주요 쟁점이 되는데, 우리 우선 노동법에서 근로자라고 하면은, 근로자라 하면 직업의 종류를 분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판례에서는 이런 부분을 보통 한 9개의 다른 특성을 가지고 보는데, 그걸
주로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눈다고 하면은 그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이 있는지 그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한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이 그러니까 어떤 고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인적 종속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냥 경제적 종속인데 이 헤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도 3개월 이후부터는 그 자기가 머리 깎는 미용하는 그 사람 고객의 수입의 그 40%를 가져간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이익을 배분하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 종속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근데 3개월까지는 고정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일을 해도 월 25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 헤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최초 3개월은 근로자라고 보고 3개월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경제적 종속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건이 2019년에 발생이 됐는데 2019년에 그 일부 그 근로기준법이 조정이 됐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조정이 된 그 조항에 따라서 이게 판결이 된 거겠죠? 사실 이 근로자가 해고될 때는 그 2019년 1월 11일 날 해고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이 2019년 1월 15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기준 26조에 보면은 그 해고 예고를 해야 되지만은 최초 3개월 입사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어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새로운 법이 적용되기 이전에 그 입사를 했기 때문에 그 해고 예고 수당이 적용되는 그런 근로자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문에서도 이 고정급을 받고 일했기 때문에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이 된다. 그리고 또 인적 종속성은 그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적 종속성, 경제적 종속성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근로자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앞으로 이렇게 그 부당 해고를 할 경우에 많이 주의할 사항이라고 여기 판결문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거에 관해서 또 코멘트가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여기 특히 그 해고 예고 수당인 근로기준법 26조 규정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보통 근로계약 미작성 이런 거는 그 징역 500만 원 정도에 처한다, 5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이렇게 있지만은 해고 예고 기간을 정해 주지 않든지 아니면 해고 예고 수당을 주지 않았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굉장히 좀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해고 예고나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된다. 아니면 가급적 사직서를 받고 서로가 이제 합의 퇴진을 하는 이런 쪽으로 이끌어 가야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되게 강력한 처벌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사건으로 기억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